계양 IT 코딩 대표 멘토 이현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ITQ 한글 2024 최신 기출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수업 시간에 듣고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 기능들은 본 영상을 반복 청취하면서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글 같은 경우에는 타이핑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이핑이 단문 기준 200타가 나오지 않는 느린 학생들은 타이핑 연습을 좀 꾸준히 해서 단문 200타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타이핑이 느린 친구들은 풀이하는 과정에서 좀 전략적으로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의 페이지를 만들고 1, 2페이지에는 이제 간단한 단문, 스타일 적용, 그 다음에 표 차트, 수식, 도형 같은 것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가장 배점이 높은 것은 종합 문서 작성 능력 평가입니다. 그래서 타이핑이 좀 자신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 가장 먼저 3개의 페이지를 만들고 가장 마지막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문제를 먼저 좀 꼼꼼하게 실수 없이 풀어주고 남는 시간에 역순으로 풀어주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은 연습하는 시간이니까 우리는 순서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한글을 실행을 하시고요. 한글을 열자마자 여백 설정을 해야겠죠. 여백은 보통 바뀌지는 않는데 혹시 기억나지 않으면 답안 작성 요령에 용지 여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11mm, 위쪽 아래 머리말 꼬리말 10mm, 제본 0mm로 설정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고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백을 설정하는 거는 기억나십니까? 자, F7이죠. F7 키를 누르면 편집 용지가 나옵니다. 혹은 F7이 기억나지 않는 학생들은 쪽 여백 설정에 들어가도 됩니다. 자, 쪽 메뉴에 쪽 여백 설정에 들어가거나 혹은 F7을 누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능하면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단축키들은 외워서 시험 칠 것을 추천합니다. 자, 한번 설정해 볼게요. 위쪽 10mm, 머리말 10mm, 자, 탭키를 눌러서 전환하고 있습니다. 왼쪽 11, 탭키, 제본 0, 탭키, 오른쪽 11, 탭키, 꼬리말 10mm, 탭, 아래쪽 10mm 이렇게 설정해 주고요. 당연히 종류는 A4 용지로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고 설정 눌러주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1번 문제는 스타일입니다. 자, 시험하기 전에 먼저 3개의 종이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구획 나누기인데 Shift Alt 키를 왼손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 Shift 키,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엔터를 2번 쳐줍니다. 한 번, 2번. 자, 이렇게 하면 Shift 키, Alt 키를 왼쪽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엔터를 2번 치면 3개의 페이지로 구역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각각 페이지의 첫 번째 페이지는 1번, 2번 문제, 두 번째 페이지는 3번, 4번 문제, 세 번째 페이지는 문서 종합 평가 내용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문서를 좀 확대해서 자, 넘버링부터 할게요. 자, 첫 번째 페이지는 1번 문제,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는 2번 문제, 1번, 2번 문제, 두 번째 페이지는 3번, 자, 4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은 넘버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입력을 해야겠죠. 영문 입력하시고 한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입력은 스킵을 할게요. 영상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입력을 다 하고 나서 수정하는 모습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충족시키고 있다. 어이구. 충족시키고 있다. 자, 이렇게 입력을 다 해줬으면 자, 스타일 편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타일 편집 먼저 조건 볼게요. 스타일 이름은 바이시클 자전거라는 이름으로 영문 이름으로 만들어주고요. 문단 모양, 글자 모양 설정을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죠. 문단 모양은 왼쪽 여백 10포인트, 문단 아래 간격 15포인트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글자 모양은 한글은 굴림, 영문은 궁서,
크기는 10포인트, 장평 95, 자간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줄게요. 자, 스타일을 적용할 부분을 블럭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타일은 단축키 F6번 기억나십니까? 자, 만약에 스타일이 기억나지 않으면 서식 메뉴에 스타일이 있습니다. 서식 메뉴 오른쪽 자세히 보기 화살표를 누르면 서식 메뉴에 스타일 F6번이라고 적혀 있는 창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단축키 F6번을 써서 외워서 쓰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스타일 내용 넣어 볼게요. 제목은 bicycle BYCYCLE 바이시클 이렇게 해주고요. 추가 눌러줍니다. 그러면 스타일 목록에 바이시클이 있죠. 자, 바이시클을 선택한 상태에서 추가했던 버튼 오른쪽 스타일 편집하기 연필 모양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문단 모양부터 적용할게요. 문단 모양 왼쪽 여백 몇 포인트였죠? 10포인트. 그리고 문단 아래 간격 15포인트 입력해주고 설정. 자, 다음 글자 모양 바꿔주겠습니다. 기준 폰트 10포인트고요. 대표가 아니라 한글, 영문 따로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글부터 설정을 할게요. 한글은 굴림 포인트죠. 굴림 폰트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크기는 10포인트 했고요. 장평 95, 자간 5죠. 장평 95, 자간 5 설정해주고 자, 끝난 게 아니죠. 영문을 선택해서 영문은 궁서체로 바꿔주고 장평은 똑같죠. 95에 자간 5 이렇게 설정 3번 눌러주면 스타일이 적용됐고 1번 문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조건 보겠습니다. 2번은 표와 도표를 만드는 건데 주의할 점은 여기에 나와 있는 쉼표들 보이십니까? 숫자 부분이 보면 쉼표들이 천 단위 자동 쉼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입력할 때 손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수정하는 과정에서 여기 천 단위 쉼표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할 때 입력하지 마시고 숫자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차트를 만들 때는 이 노란색 표시 부분을 차트 데이터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만 적용해서 차트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 먼저 표 넣기 해볼게요. 문서에 새로운 요소나 새로운 표, 차트를 넣을 때는 대부분 입력에 있습니다. 자, 입력면을 눌러보면 그림, 표, 차트, 글맵시, 수식 모두 다 모여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표니까 표를 넣을 텐데 아이콘을 누르지 말고 아래 표 글씨 자세히 보기 화살표 눌러줍니다. 그러면 칸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왼쪽 출력 형태에 보면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하나, 둘, 셋, 넷, 5줄이죠. 요 칸과 줄수에 맞게끔 마우스 커서를 클릭하지 말고 커서로 5칸 하나, 둘, 셋, 넷, 6칸 5줄을 선택해주고 클릭하는 상태가 클릭해서는 안됩니다. 클릭하지 않고 마우스 드래그로 마우스를 움직여서 6칸 5줄 상태를 마우스로 올려주고 나서 왼쪽 마우스 클릭 하면 표가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입력해 줄게요. 자, 글씨 입력하는 부분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다 하셨으면 이제 수정 들어가 볼게요. 가장 먼저 정렬부터 할까요? 자, 위에 제목 부분, 구분 부분을 중앙 정렬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키워보면 자, 여기 폰트를 변경하거나 폰트 크기를 변경하는 요 메뉴바 오른쪽에 보면 문자를 정렬하는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아이콘은 양쪽 정렬이라고 해서 문서의 양쪽 균형 있게 글씨를 배치하는 거고요. 왼쪽 중앙 정렬, 오른쪽 정렬이 있는데 우리는 오른쪽 정렬, 오른쪽 가운데 정렬, 중앙 정렬 아이콘을 눌러서 폰트를 정렬해 주겠습니다. 자,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들 다 마우스로 이렇게 칸을 드래그해서 선택해서
가운데 정렬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숫자 부분은 오른쪽 정렬이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정렬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방금 쉼표 입력하지 말라고 했는데 숫자 자릿수 자동 천자리 쉼표는 그 숫자 영역 부분들을 모두 블록 설정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팝업 메뉴가 뜹니다. 이 팝업 메뉴 아래에서 세 번째에 보면 천단위 구분 쉼표 자리점 넣기 빼기 있죠. 여기 넣기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구분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평균 부분은 블럭 계산이라고 해서 왼쪽에 있는 값들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여기 X 표시 넣어줄게요. X 표시 표에서 어떤 테두리를 변경하거나 배경색을 넣거나 여기 X 표시 대각선이라고 하는데 이 대각선을 넣는 단축키는 블럭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글씨가 입력 상태인 커서가 보이는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칸 전체가 색칠된 상태로 요거를 블럭 선택이라고 합니다. 칸 전체가 색으로 음영으로 이게 선택되어진 상태를 블럭 상태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키보드 L키 눌러주시면 테두리, 배경, 대각선을 넣는 창이 나타납니다. 자, 이 중에 대각선에 들어가서요. X 표시는 대각선 아래로 떨어지는 실선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실선 두 개를 클릭해 주시면 X 표시가 생성이 됩니다. 그 블록 계산식은 쉽습니다. 한 줄씩 해볼게요. 전용도로에 있는 4년치의 평균을 쭉 선택을 해주시고요. 평균까지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아까 천단위 구분쉼표 그 아래에 보면 블럭 계산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블럭 평균을 선택해 주시면 값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똑같이 3번 해줄게요. 평균, 여기도 평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세 칸을 동시에 세 줄을 동시에 선택해서 한 번에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배경색 넣어줄게요. 배경색은 구분부터 종용차로 2023년 데이터까지네요. 아까 알려줬던 단축키 L키 눌러줍니다. L키 눌러서 이번엔 배경 탭에서 색 채우기 없음이 기본 설정입니다. 기본 선택이 되어 있는데 색을 선택해 주시고 면색을 노란색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볼게요. 표 캡션 도둠 10포인트네요. 캡션 글씨와 차트를 표의 내부 글씨는 도둠이고 정렬은 했죠. 그 다음에 면색 해줬고 계산 기능 썼고요. 그 다음에 셀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 보면 표의 가장 외곽선들, 외곽 테두리들과 구분의 아래와 오른쪽 구분선들이 다 이중 실선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자, 먼저 표를 블록으로 전체 설정을 해주고요. 폰트를 바꿔보겠습니다. 폰트는 뭐였죠? 도둠이었네요. 자, 도둠이라고 쳤는데 폰트가 나타나지 않는 거는 한 컴 글꼴에 선택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글꼴을 선택해주면 도둠 폰트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크기는 10포인트 되어 있죠. 자, 이제 테두리 바꿔줄게요. 먼저 바깥 테두리부터 단축키 L키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 대화창을 열고 테두리 적용 범위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바깥쪽 전부 선택해주고 자, 선의 종류는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중 실선 선택해줍니다. 설정 그리고 이제 구분의 오른쪽 선 내부선이 다 이중 실선이죠. 자, 구분 쪽 한 줄 쭉 선택해주고 L키 그 다음 그 테두리에서 종류는 이중 실선 해주고요. 자, 이번엔 적용 보니까 바깥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죠. 오른쪽 선 선택해주고 설정 자, 똑같이 제목 부분 선택해서 L키 누르고 이중 실선 이제 아래쪽이죠. 선택된 영역을 기준으로 아래쪽 선을 이중 실선 적용하겠다 선택해주고 설정 해주면 이렇게 테두리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보이도록 조금 높이를 줄게요. 자, 이 높이는 어떻게 하냐면 표를 쭉 긁어서 선택해 주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방향키 보이시죠?
오른쪽 손으로 방향키 엔터키 맨 아래에 있는 방향키의 아래쪽 화살표를 한 번, 두 번, 한 번만 눌러야겠네요. 한 번만 누르면 전체 높이가 늘어납니다. 이제 캡션 넣기 해볼게요. 자, 표의 테두리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면 마우스 포인터가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한 번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한 번 누르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눌러주면 팝업 메뉴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캡션 넣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단축키는 컨트롤 NC, 컨트롤 뉴 캡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NC 눌러도 되고요.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팝업 메뉴에서 캡션 넣기를 해도 됩니다. 자, 캡션을 넣기 하게 되면 이제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요거는 자, 캡션의 위치가 위쪽으로 붙을 수 있도록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 안 되겠네요. 잠깐 지우고. 자, 표를 선택한 상태로 자, 입력에 가서 캡션 넣기에서 입력의 상세 보기 눌러서 메뉴를 펼친 다음에 캡션 넣기에 가서 아래가 아니라 위쪽이죠. 위쪽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럼 캡션 넣을 수 있는 영역이 생겼죠. 여기에 넣어줄게요. 자전거, 도로, 노선수, 현황 이렇게 해주고 단위 콜론 누르고 뭐였나요? 개소네요. 단위 띄우고 개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오른쪽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도둠 10포인트를 바꿔줘야 됩니다. 도둠 10포인트 되어 있죠. 그리고 막 오른쪽 정렬해줘서 해주면 예, 표 2번 표 파트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차트 넣어 보겠습니다. 자, 차트 조건 볼게요. 차트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할 것. 그리고 제목 굴림 지나기 12포인트. 이 아래에 대괄호로 묶여 있는 거는 한글 네오 일대의 여기 속성 값입니다. 우리는 한글 2020으로 하기 때문에 위에 조건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고요.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굴림 보통 10포인트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축 제목 법내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 자,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노란색 부분을 블록 설정을 해주고 나서 자, 표를 넣을 건데 모든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는 거는 입력 메뉴에 있다 그랬죠. 입력 메뉴 클릭하면 그림표 옆에 오른쪽에 세 번째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차트 클릭해 줄게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건 묶은 세로막대형이 조건이죠. 묶은 세로막대형 중에 첫 번째 아이콘 마우스를 올린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면 말풍선이 뜹니다. 이게 어떤 차트인지 확인하고 묶은 세로막대형 확인하고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차트 데이터 편집 영역이 선택된 영역들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X 누르고요. 자, 차트를 좀 늘려줄게요. 출력 형태처럼 이렇게 늘려주십시오. 표의 폭만큼 이렇게 늘려주겠습니다. 늘려주고 자, 입력해 볼게요. 표에서 조금 떨어뜨려야겠죠. 여기를 자, 이렇게 조금 해볼게요. 자, 차트 제목부터 바꿔봅시다. 차트 제목은 자전거 도로 노선수. 자, 차트를 수정할 때 주의할 점은 선택한 상태입니다. 한번 눌러보시면 차트 전체가 선택이 되는데 차트 내부에 있는 요소는 한 번 더 클릭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림 영역, 범내, X축, Y축 이렇게 두 번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전체 선택이 된 상태에서 한 번 더 선택해야 된다.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차트 제목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제목 편집 보이시죠? 팝업 메뉴에서 눌러서 차트 제목 지우고요. 자전거 도로 노선수 현황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때 한글 글꼴에서
굴림체였죠. 제목 굴림체. 휠을 좀 올려서 굴림체가 위에 있을 겁니다. 굴림이고 진하게 12포인트라고 되어 있네요. 12포인트. 글자색은 검정색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테두리를 적용하고 그림자 대각선 오른쪽 아래네. 이거는 속성입니다. 자, 자전거 도로 노선수 제목이 이렇게 객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제목 속성 눌러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개체 속성이라고 뜨는데, 자, 채우기는 흰색, 선은 검정색 해주면 검정색 테두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그리기 속성 옆에 있는 탭, 효과 탭이 있습니다. 이 효과 탭 안에 그림자가 있고 거기에 보면 대각선 오른쪽 아래 그림자 넣기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목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그림 영역에서 보면 우리 출력 형태의 그래프 뒤에 있는 가로선이 없죠. 이 가로선을 삭제해 주려면 그림 영역을 선택하고 가로선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서 클릭해 주면 이렇게 가로선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 지우는 거, 딜리트 키는 어디 있냐면 F12키에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딜리트 보이십니까? 자,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 X축에 축 제목 넣어 볼게요. 자, X축을 선택한 상태로 차트 구성 추가 보이십니까? 차트 구성 추가는 보세요. 자, 이 차트를 선택하면 메뉴가 자동으로 관련 메뉴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차트 구성 추가 왼쪽에서 두 번째 있죠. 차트 구성 추가를 선택하시고 축 제목 중에 가로는 아래쪽 X축을 얘기하고 세로는 왼쪽 Y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 세로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 세로를 선택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축 제목이 이게 90도로 돌아져 있죠. 요거를 가로 방향으로 바꿔 주셔야 되는데, 자, 축 제목 쪽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축 제목 속성에 들어가서 요거는 맨 오른쪽에 있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크기 및 속성을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글상자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글상자 방향을 가로로 지정해 주시면 이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근데 그 축 제목과 그림 영역이 겹쳐져 있죠. 요거는 요런 경우에는 그림 영역 부분을 줄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줄여 주시면 축 제목 영역이 확보가 됩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축 제목 변경해 볼게요. 축 제목 클릭, 마우스 오른쪽 클릭, 제목 편집 들어가서 가로 열고 단위 띄우고 콜론 띄우고 계속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제목을 제외한 모든 글꼴은 굴림 보통 10포인트네요. 굴림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굴림 바꿔주고 10포인트 되어 있죠.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Y축 높이 Y축 클릭해서 개체 속성에 들어가서요. 축 속성에 들어가서 자, 최소값 최대값 뭐 이상 없죠? 1, 0부터 500씩. 만약에 이 숫자가 다르게 나타나면 경계의 최소값 최대값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위도 지금 다행히 500으로 동일하게 출력 형태가 나와 있는데 단위가 다를 때는 줄을 클릭해서 이 단위를 바꿔주면 나타나는 숫자의 범위가 수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 우리가 원하는 건 폰트네요. 폰트 바꾸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폰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편집이죠. 자, 여기서 도둠, 굴림 보통 인죠. 다른 거 설정할 거 없고 폰트만 바꿔주고 나갈게요. 자, 아래 전용 도로도 선택 먼저 마우스 왼쪽 버튼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편집해서 폰트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굴림 이렇게 폰트만 바꿔주고 나올게요. 설정. 범례도 마찬가지죠. 얘도 글자 모양 편집 굴림 이렇게 바꿔주시고 설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범례 같은 경우 테두리 줘야 되죠. 범례 속성에 들어가서 첫 번째 그리기 속성에 흰색 채우기 검정색 선 이렇게 해주시면 검정색 테두리가 생겼습니다. 위치는 출력 형태처럼 조금 높이를 줄일까요? 이렇게 최대한 비슷하게 하고
범위의 위치도 출력 형태처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자, 3번 수식 입력은 쉽죠? 자, 다들 별 무리 없이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수식 입력 1번, 2번 이렇게 입력해 주고요. 자, 내려가서 수식 입력 해볼게요. 자, 무한이네요. 리미트 n은 무한대로 pn이 1부터 pn은 1 10의 3승분의 9의 3승 이렇게 돼 있죠. 요거 한번 입력해 봅시다. 자, 요것도 새로운 요소 추가죠. 입력 메뉴에 있습니다. 입력 메뉴에 수식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수식을 클릭해 주시면 수식을 입력할 수 있는 전용 대화창이 나타납니다. 자, 앞에 리미트 요거 찾아볼게요. 요 기호를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극한이라는 아이콘이 있죠. 여기 한번 클릭해 보시면 극한 중에서도 모양이 다양하게 있죠. 우리가 찾는 거는 n부터서 무한대까지 기호니까 네 번째 입력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n을 소문자 n을 입력해 주시고, 자, 방향키를 이용해서 커서를 입력 영역 리미트 아래 영역에서 오른쪽을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그 다음 입력 영역으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리미트 옆에 PN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리미트 오른쪽에 있는 칸에 이렇게 불이 들어온 상태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대문자 P 입력하고 아래 첨자가 있네요. PN이니까 아래 첨자는 P 입력한 다음에 첫 번째 아이콘 A에 첨자 있죠? 아래 첨자를 눌러주고 영문자, 소문자 N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서 위치가 중요합니다. 다시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 아래 첨자 영역에서 벗어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꼴을 입력해 주시고요. 1 그냥 숫자 입력하면 되죠. 1 빼기 자 분모네요. 분모 모양 여기 있죠. 분모 모양 클릭하시고 분자에 9 입력하고 위첨자 오른쪽 위첨자 선택하고 3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분모도 10분의 10의 3승이네요. 위첨자 필요하네요. 3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향키 오른쪽 눌러서 역시 입력 범위를 밖으로 빠져나와서 는 또 분모네요. 분모 1000분의 27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다 했으면 위에 메뉴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넣기 버튼 탈출구 모양 돼 있죠. 아이콘 넣기 버튼 눌러서 입력을 완료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수식도 입력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수식 루트네요. 루트 쉽죠? 자, 입력에 수식 한 번 더 눌러서 들어갈게요. 루트 어디 있습니까? 자, 네 번째 아이콘 있죠? 루트. 자, 루트 앞쪽에 만약에 글자 넣어야 될 게 있다면 이렇게 방향키 왼쪽 오른쪽 눌러서 해당 그 입력란에 빨간색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표시를 잘 확인하고 입력하십시오. 자, 루트 안에 우리는 루트 안에만 입력하면 되니까 해볼게요. A 더하기 B 그냥 숫자를 키보드 입력하면 되죠. 네, 이 루트가 또 있습니다. 이 안에서 루트를 아이콘을 한번 더 누르면 내부 루트를 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루트 A, B 입력해 주시고 방향키 오른쪽 눌러서 빠져나오시고요. 두 번 눌러야겠죠. 루트가 두 개 있으니까 두 번 눌러서 완전히 빠져나오시고 이꼬르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자, 오른쪽 밖에 나오고 괄호 열고 A 크다 요 보이죠? 꺽쇠는 키보드에 있습니다. 물음표 오른쪽 키보드 M 키 오른쪽에 두 번째 있죠? 요게 꺽쇠입니다. 요거 크거나 작다 크다 작다 요거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고 0 눌러주시고 쉼표 B 꺽쇠 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 입력 다 해주셨으면 나가기 넣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도형이죠.
자, 4번 문제, 도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도형 같은 경우에는 이 글씨가 있는 타이틀 부분이 도형인지, 그러니까 직사각형인지 글상자인지를 잘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요 조건을 보면 건전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수칙 타이틀 부분은 글상자 크기 140mm에 높이 17mm 크기를 고정해 줘야겠죠. 면색은 빨강, 글꼴은 궁서 22포인트 흰색, 장평, 수직수평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 두 번째 노란색 박스 부분은 크기 100에 60으로 직사각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공간 글맵시 로고 그림 넣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클릭했을 때 링크 기능이 있어야 되네요. 자, 이미지의 하이퍼링크 기능 삽입에 있죠. 이 하이퍼링크 기능을 이용해서 그림을 클릭했을 때 페달을 밟을 때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 문서 능력 평가 3페이지로 책갈피로 이동을 하도록 돼야 되네요. 요거는 3페이지를 만든 후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라색 목차 박스도 그냥 크기만 지정되어 있으니까 도형인 것 같아요. 둥근 모서리, 둥근 사각형 도형을 이용해서 그리고 크기는 130에 80, 높이 80 지정을 해주고 크기 고정해야겠죠. 그리고 이게 1, 2, 3 목차의 순번을 보면 직사각형 긴 거 하나랑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쓴 것 같아요. 자, 직사각형 그리기는 13에 13 직사각형, 요거 직사각형인가 봐요. 자, 직사각형 크기 13에 13 면색은 흰색, 글꼴 도둠 20포인트 가운데 정렬 해주고요. 근데 직사각형인데 모서리가 둥글잖아요. 이건 직사각형이라 하더라도 모서리 이거 뭐라 그럴까요? 공률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직사각형을 넣고 공률로서 둥근 사각형을 표현해 줘야 됩니다. 둥근 사각형 쓰시면 감점일 거예요. 그 직사각형 그리기 또 있죠. 뒤에 긴 직사각형 그리기인데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깔 어떤 색이든 괜찮다는 겁니다. 크기는 20에 8. 네, 그리고 오른쪽 각 내용들은 글상자를 이용해서 해주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타이틀 부분 글상자죠. 자, 입력의 글상자는 왼쪽 도형 모음 칸에 보면 첫 번째 줄, 첫 번째 아이콘 가로 글상자가 있습니다. 자, 세로 글상자는 글을 세로로 새길 때 쓰는 거예요. 가로 글상자 클릭하고 임의의 크기만큼 적당하게 놓아줄게요. 자, 그리고 타이핑 해봅시다. 건전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수칙.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자, 폰트 먼저 설정할까요? 궁서 22포인트, 글씨는 나중에 할게요. 궁서 22포인트 흰색, 정렬. 자, 입력한 글씨들 문장을 블록 설정하고 중앙형을 해주시고요. 자, 폰트는 궁서체, 궁서 22포인트, 크기 22포인트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입력한 글상자를 테두리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객체 속성을 띄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처음 해야 될 일은 크기 지정이죠. 글상자 가로 140에 높이 17, 가로 140에 높이 17 이렇게 해주시고요. 크기 고정 반드시 체크해야 크기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위치, 본문과의 배치에서 이 그림은 글 앞으로를 반드시 이 책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도형 앞으로 뒤로 이게 순서를 조정하기가 용이해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저기 채우기 가야 되겠죠. 자, 선 채우기를 설정해야 되는데 채우기는 면색 빨간색으로 채우기 하라고 되어 있죠. 빨간색 해주시고, 선은 검정색이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는 자, 선에서 여기는 글상자라 직사각형인데 모서리가 둥글죠. 요거는 반원 스타일 공률을 반원을 주면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글상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가운데 글씨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타이틀 부분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노란색 박스 해볼게요. 자, 직사각형 입력에 직사각형 도형 보이시죠? 그대로 넣어주세요. 자, 먼저 적당한 크기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부분에서 더블 클릭
객체 속성을 띄운 다음 자, 채우기 면색은 노란색 넣어줄게요. 약간 아이보리색이네요. 넣어주고 선은 네, 실선 검정색 실선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주시고 크기 지정해 줘야 한다. 그죠? 가로 100에 높이 60 100에 60 변경해 주시고 크기 고정. 그리고 마찬가지 본문과의 배치 세 번째 아이콘 글 앞으로 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고 설정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는 우리 출력 형태와 가장 비슷하게 중앙 정렬해서 맞춰 줄게요. 이렇게 좀 정밀하게 움직이려면 선택된 상태로 방향키로 조금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글맵시 넣어 볼게요. 마찬가지 새로운 요소는 입력에 있죠. 입력에 글맵시 클릭하시고요. 자, 글 내용 교통 안전 입력해 봅시다. 교통 안전 건강 입력하시고 글맵시 모양이 뭔가요? 글맵시 모양 갈매기형 수장이고요. 크기는 40에 45이네요. 폰트는 파란색입니다. 폰트 글꼴 도둠 파란색. 먼저 도둠 선택해 줄게요. 휠을 좀 올려서 도둠은 맨 위쪽에 있습니다. 도둠 아니면 굴림이 자주 나와요. 그리고 글맵시 모양은 갈매기 수장형이 어디 있나요? 자, 세 번째 줄 두 번째 갈매기형 수장 보이시죠? 선택하시고 설정 눌러주십시오. 자, 이렇게 한 경우에 이 도형 뒤에 숨겨져서 안 보인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얘를 컨트롤 X 해서 자르게 하고요. 자, 바깥쪽 종이 바깥쪽에서 컨트롤 V 합니다. 도형이 가려져 있죠. 자, 이 상태로 뒤에 요 글맵시 부분 보이는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그리고 먼저 크기부터 할게요. 크기는 40에 45 수정해 주시고요. 40에 45 수정해 주시고 크기 고정.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형에 가려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문과의 배치해서 글 앞으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고 자, 채우기에서 면색 파란색 되어 있네요. 자, 만약에 파란색이 아니라 다른 색깔을 바꾸라고 한다면 채우기에서 면색을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해 주시고 그래도 여전히 뒤에 가 있죠. 얘를 선택한 상태로 위에 메뉴 바에 보시면 자, 앞으로 뒤로 그러니까 도형의 배치 순서를 바꾸는 게 있어요. 이제 앞으로 중에 아래 자세히 보기 화살표를 눌러서 맨 앞으로 눌러주시면 글맵시가 가장 앞쪽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당하게 위치시켜 줄게요. 자, 다음 로고 넣어 보겠습니다. 로고는 회색조에 한국 코퍼레이션 로고를 썼네요. 넣어 볼게요. 역시 입력의 그림이죠. 입력의 그림에 자, 시험장 가시면 자, 문서 폴더에 ITQ에 픽처 폴더에 있습니다. 선생님은 없네요. 이거 선생님 다른 폴더에 잠시 가져와서 쓸게요. 보시면 여러분들을 그 시험장에 가시면 항상 내 문서에 ITQ 폴더 픽처에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시험지에도 참조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폴더 위치가 달라서 자, 이렇게 임시로 가져왔고요. 아이고, 얘도 뒤로 가려져 있네요. 자, 우리 마우스 제 키보드 방향키로 약간 빼서 얘 더블 클릭해 줄게요. 자, 이렇게 안 보이는 이유는 아까 글맵시와 똑같죠. 본문과의 배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기 봅시다. 크기는 45에 35네요. 자, 크기 바꿔주고요. 45에 35. 크기 고정 해주시고, 자, 이제 그림 탭에 가시면 이 그림 효과 중에 여기 문제 요청하고 있는 회색조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색조 눌러주시면 그림이 회색 빛깔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출력 형태와 같이 위치 적당하게 옮겨주고요. 자, 여기 하이퍼링크까지 달아줘야 되는데 하이퍼링크 다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팝업 메뉴에서 하이퍼링크로 내 문서 내에 있는 책갈피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현재는 안 만들었으니까 없겠죠. 나중에 책갈피 만들고 다시 돌아와서 할게요. 자, 좀 내려가서 보라색 박스, 목차 박스 해보겠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이게 도형인지 글맵시인지 당연히 도형이겠죠. 배경은 도형인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둥근사각형 쓰면 됩니다. 자, 입력에 둥근사각형이 없죠? 이거는 도형 모음 상자에서 오른쪽 아래 자세히 버튼 눌러서 다른 그림 조각 눌러주시고요. 자, 기본 도형입니다. 사각형, 삼각형 다 기본 도형이에요. 기본 도형 중에 두 번째 줄 가운데 있는 둥근 모서리 선택해서 넣기. 먼저 적당한 크기로 넣어주시고 크기 수정해 줄게요. 크기는 130에 80이네요. 자, 테두리 부분에서 더블 클릭. 객체 속성 130에 80 폰트네요. 크기 고정. 자, 선 실선 검정색 되어 있죠. 채우기 색에서 연보라색인 것 같아요. 자, 이거 설정 넣어주시고 여기 보면 살짝 겹쳐져 있다, 그죠? 살짝 겹칠게요. 이렇게 겹쳤는데 도형의 배치 순서상 얘가 뒤에 가야 된다, 그죠? 얘를 클릭한 상태로 뒤로 눌러주시면 이전에 그렸던 도형보다 가장 뒤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는 목차 순번 넣어줄게요. 자, 3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만 만들어서 복사해 줄 거예요. 일단 직사각형 2개 쓰라고 했으니까 먼저 뒤에 배경이 되는 직사각형 넣어주고 테두리 부분 더블 클릭해서 크기 얼마였나요? 크기가 20에 80이네요. 20에 88 8이죠. 그냥 8 크기 고정 해주고 자, 채우기는 흰색이 아닌 어떤 임의의 색도 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노란색으로 해줄게요. 선은 검정 실선 되어 있죠. 설정 눌러주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직사각형을 또 넣을게요. 직사각형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넣어주시고 테두리에서 더블 클릭. 선 실선 되어 있고 채우기 흰색 해야 되겠죠. 얘는 흰색이니까. 그리고 기본에 가서 크기를 바꿔주겠습니다. 크기가 13에 13이네요. 13에 13, 13에 13 바꿔주시고 크기 고정, 범위가의 배치 글 위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설정 눌러줄게요.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된다, 그죠? 테두리에서 다시 객체 소성 열어서 선에서 이 사각 모서리 공유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 둥글죠. 그래서 반원은 아니고요. 반원하면 동그랗게 됩니다. 둥근 모양 모서리로 해주시고 설정 눌러주시면 출제 형태와 같이 직사각형 모서리가 둥글게 수정됩니다. 자, 출제 형태처럼 배치를 해주시고요. 조금 올려줄까요? 조금 위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면에 움직일 때는 방향키 기억나시죠? 방향키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도형 안에 글씨를 넣어 볼게요. 1이라는 숫자. 자, 도형을 먼저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팝업 메뉴에서 보면 캡션 아니고요. 자, 도형 안에 글자 넣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이걸 눌러서 글씨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커서가 보이죠? 자, 숫자 1 누르고요. 자, 입력한 숫자 글씨를 블록 설정한 다음에 폰트와 글씨를 바꿔줄게요. 폰트는 도둠 폰트를 쓰고 있고 크기는 20포인트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20포인트. 그리고 중앙 정렬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수직 수평 가운데가 맞춰집니다. 자, 이렇게 순번 도형 하나 만들어 줬고요. 오른쪽 글맵시를 이용해서 파선으로 되어 있는 테두리에 투명한 배경에 글상자 만들어 줄게요. 자, 글상자 입력에 도구 모음의 첫 번째 아이콘이죠. 가로 글상자 클릭해서 적당하게 크기를 일단 배치해 주세요. 여기 보면 글상자를 이용하라, 선의 종류는 점선 또는 파선으로 하라, 면색은 없음, 글꼴은 굴림 18포인트, 정렬 가운데로만 되어 있지 나머지 조건이 없습니다. 그죠? 명시되지 않은 조건은 임의로 내가 선택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해볼게요. 자, 먼저 선에 가서 선의 종류를 두 번째가 파선이고요. 세 번째가 점선입니다. 전 똑같이 파선으로 해줄게요. 파선으로 해주고 자, 채우기 없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상자 정렬 가운데 해주시고 그리고 기본에 가서 크기 문제 없었죠. 이건 임의 크기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본문과의 배치가 글상자 위인지 보시고요. 다 됐으면 설정 눌러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자 여백을 눌렀다가 글상자 안쪽 부분에 가서 클릭하면 커서가 보여요. 자, 글씨 입력해 줍시다. 야간 운행 시 라이트 켜기 이렇게 해주시고 글씨는 굴림 18포인트 중앙 정렬이네요. 자 글씨 블록 설정하고 중앙 정렬 해주고 굴림 실수했네요. 굴림 18포인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 또 똑같이 3번 반복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도형 하나를 먼저 클릭해 주세요. 여기 목차 한 줄에 도형이 3가지가 쓰였습니다. 그죠? 글상자 하나, 직사각형 2개. 얘를 선택해 줄 건데 다중 선택을 하려면 먼저 첫 번째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왼쪽 손으로 컨트롤 키, 키보드의 컨트롤 왼쪽 아래에 있는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떼면 안 됩니다. 자 마우스 포인트 잘 보세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니까 플러스 버튼이 나타나죠. 이 플러스 버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도형들을 하나, 둘 눌러주면 도형 3개가 다중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컨트롤 버튼 여전히 손 떼지 말고 자, 여기서 클릭한 상태로 손 떼지 마세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로 아래로 당겨 보시면 선택한 3개의 도형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자, 최대한 간격 일정해 보이게끔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복사하고 난 다음에 요거 위치를 조금 바꿔줘야겠다. 그죠? 요거 이렇게 선택해서 쪼르르 조금만 올려줄게요. 간격 동일하게. 자 안에 텍스트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2, 3, 쉽죠? 네, 이것도 바꿔줄게요. 주행시 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이렇게 해주고 아래 거는 안전한 전기자전거 운행 이렇게 입력해주면 완성인데 자 요거 흰색이 아닌 이미 색깔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색깔을 바꾸지 않아도 크게 여기 출제 문제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색깔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양심상 색깔을 바꿔줄게요. 자 뒤에 부분 더블 클릭해서 채우기 이미의 다른 색깔 어떤 거든 괜찮아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거를 어떤 색깔이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센스 없이 똑같은 색깔을 했네요. 다시 파란색.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도형 완성. 자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종합 문서 능력 평가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입력해 볼게요. 자 먼저 글을 먼저 입력해 주셔야겠죠. 요 덧말 이런 거 무시하고 타이틀 입력하고 엔터 치고 엔터 2번 치고 자전거를 쭉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영상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타이핑 과정은 스킵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또박또박 오타 없이 입력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입력할 때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여러 줄이 되었다고 해서 여기서 뭐 축에서 엔터 치고 자전거 전에서 엔터 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자부터 운영한 다까지 쭉 그냥 한 줄로 입력하는 겁니다. 이 문단이 끝날 때까지. 자, 그리고 엔터 치고 나서 자, 2번 스페이스바 2번 띄우고 먼저 자전거의 색다른 묘미에서 다시 요때만 엔터 한번 치고요. 그리고 쭉 끝까지 엔터 치지 않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입력을 할 때 여기 끝까지 자전거 서울 자전거 축제 끝까지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표도 넣어주시고요. 앞에 특수 도형 입력하지 말고 글씨만 쭉 입력해주세요. 입력 시작할게요. 자, 같이 봅시다. 자, 이제 타이핑은 다 했고요. 아래 표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정하기 위해서 뭐 셀 합치기라든지 이런 건 하지 않았고 타이핑만 했습니다. 서울 자전거 축제 마지막 요 행사장 이름까지 다 입력을 했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먼저 해주시고 이제 수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타이틀 부분 페달을 밟을 때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 글꼴은 궁서 18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하고 책 깔피 이름을 자전거로 놓고 또 덧말 넣기 하라고 하네요. 자 해볼게요. 자, 수정이 대상이 되는 타이틀 부분 블럭 설정 블록 선택해 주시고요. 자, 폰트는 메뉴바에서 바꾸면 되죠.
그래서 궁서, 자, 모든 글꼴이 선택되어 있어야 됩니다. 궁서체와 궁서가 따로 있어요. 궁서 입력해주고, 그 다음 폰트는 몇 포인트예요? 18포인트. 자, 굵게 아이콘이 보이죠? 진하게 요거 눌러주시면 굵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정렬, 중앙 정렬 해주시고요. 자, 입력의 오른쪽 버튼, 입력의 오른쪽 자세히 화살표 눌러주시면 여기에 쭉 내려가 보면 덧말 넣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번째 밑에서 여덟 번째 덧말 넣기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자, 선택된 타이틀이 본말로 나타나 있고요. 자, 덧말 입력해 볼게요. 모여라 자전거. 이 덧말은 본문 타이틀의 위에 놓여져야 되죠. 그래서 위쪽으로 선택해주고 넣기 해주시면 타이틀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패자 앞에 클릭을 해주고요. 자, 책갈피 넣어줄게요. 자, 입력 메뉴에 메뉴 가운데 쪽에 보면 책갈피라고 있어요. 자, 클릭. 그럼 책갈피 이름을 자전거라고 해서 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책갈피 클릭해서 자전거, 보통 이렇게 들어있는 거 확인하시고 취소 눌러주세요. 이게 오타가 있네요. 서울인데 서울시민이라면 자, 이렇게 입력해주고 자, 여기 첫 글자 문단 첫 글자 장식 기능 해줄게요. 자, 자자 앞에 커서 두고요. 자, 문단 첫 글자 장식은 서식 메뉴에서 문단 정렬이라는 아이콘 오른쪽 아주 작은 아이콘이 좀 작죠? 그 문단 첫 글자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 주시면 자, 문단 첫 글자를 몇 줄에 걸쳐서 표현할 건지가 있어요. 그래서 두 줄, 세 줄 중에 두 줄 눌러주고 글꼴은 궁서네요. 궁서 위쪽에 있죠? 궁서 선택해주고 면색을 노란색 선택해주고 설정 눌러주시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중간에 이제 한자 표현 있죠. 요거 입력하실 때 쓰지 마시고 한글만 입력하신 다음에 수정할 때 한 번에 바꾸면 됩니다. 바꿔볼게요. 긍정적 경험 어디나 긍정적 경험 한문으로 바꿀 글자를 불러 설정하시고 자, 키보드에 한자 키 보이십니까?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스페이스바 가장 긴 키보드 키의 오른쪽에 보면 한자라고 적혀있는 키를 눌러주시면 한자로 바꾸기가 뜨는데 바로 선택이 되어 있죠.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한자를 바꿀 건가, 한자만 표현할 건가, 그 다음에 한글과 한자를 가로로 쳐서 표현할 건가. 우리는 한글과 한자가 같이 나와야 되죠. 이거 선택해서 바꾸기 눌러줍니다. 쉽죠?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쭉 넘어가면 운영한다 해서 운영을 한자 키 눌러서 또 바꿔줄게요. 자, 한문이 요거네요. 첫 번째, 그죠? 그리고 한글, 한자 같이 혼용 표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각주 넣기 해볼게요. 프로그램 불러 설정하고 자, 각주는 입력에 있어요. 입력에 보면 각주 보이십니까? 자, 각주 아이콘 클릭. 자, 그러면 각주 아이콘을 누르면 각주 입력 모드로 메뉴가 바뀌면서 화면 가장 아래쪽에 떨어집니다. 자, 그럴 때, 자, 여기 보면 기호를 잘 보셔야 돼요. 각주 구분선은 5cm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기호가 동그라미 A입니다. 요거를 어떻게 하냐? 번호 모양, 메뉴에 있는 번호 모양에 가서 동그라미 라지 A 선택해 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삐에로 풍선, 자전거 발전기, 체험존, 그 다음에 자전거 안전교육 및 인증제, 수리정비 공방교실, 수리정비 공방교실 입력을 다 했으면 자, 다시 메뉴바에 있는 닫기 버튼 눌리면 이렇게 입력된 거 보이시죠? 프로그램에 각주가 마크와 함께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글씨 수정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머릿말 넣어야 된다. 그죠? 머릿말 넣을 때는 여기 맨 위에 타이틀 쪽에 커서를 두고 자, 쪽에 머릿말이 있습니다. 머릿말. 근데 아이콘 누르지 마시고요. 아래 자세히 보기 화살표를 통해서 위쪽 모양 없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넣어 볼게요.
반포 한강공원 달빛 광장이네요. 반포 한강공원 달빛 광장 이렇게 주시고 폰트는 도둠 10포인트 오른쪽 정렬입니다. 자, 설정해서 도둠으로 바꿔주고 10포인트 오른쪽 정렬 해주시면 닫기에서 나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위쪽 주 내용에 마지막 그림 넣기가 있죠. 이 그림 넣기는 그냥 넣기가 아니라 잘라 넣기입니다. 이 그림은 마찬가지 내 문서 ITQ 픽처 폴더에 있는데 선생님은 위치가 좀 달라서 다른 데서 넣어서 해볼게요. 여기 있다. 자, 그림 5라고 해서 그림 6개가 같이 들어있는 큰 이미지입니다. 여기 잘라넣기해서 넣어볼게요. 먼저 적당한 위치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일단 넣어주고, 자, 얘를 잘라내기 해서 이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잘라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르기. 그러면 8개의 포인트에 자르기 선이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요 테두리 쪽에 마우스 가져가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이렇게 줄여주세요. 최대한 좀 정확하게 잘라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잘라주고요. 자, 여백 쪽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르기 모드가 해제되고, 자, 그림을 오른쪽으로 좀 옮긴 다음에 더블 클릭하세요. 자, 먼저 크기부터 지정해야겠죠. 그림의 위치 여기 명시되어 있고,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라 했고, 크기 45에 45, 바깥 여백 왼쪽을 2mm를 줘라 되어 있네요. 해볼게요. 자, 45에 45, 크기 고정해야겠죠.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는 이번 그림들은 본문 사이에 어울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울림 선택되는지 확인하고 여백 탭에 가서 왼쪽 2mm였죠. 이렇게 설정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는 마우스 포인트로 옮겨서 출력 형태와 같이 보이도록 조정을 좀 해주세요. 자전거 축, 자전, 강북, 개, 그렇죠? 요 위치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끝입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릴레이 자전거 및 모열 동호회 아니라 모열하네. 오타 계속 중간에 확인하세요. 수정하면서 오타가 있으면 감점됩니다. 자, 앞에 특수 문자 넣어줄게요. 다이아몬드죠. 얘는 컨트롤 F10 단축키 해도 되고요. 입력에 문자표에 문자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게 주의할 점은 유니코드 문자표가 아니라 사용자 문자표 탭을 눌러야 된다는 거고, 기호 2번에 여기 이중 실선으로 되어 있는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넣기 할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서 띄워주세요. 그리고 먼저 크기부터 전체 설정해 줄게요. 크기가 몇 포인트냐? 도둠 18포인트 흰색 음영 파랑인데 글씨만 음영과 폰트 색깔이 들어있죠. 그래서 같이 요 특수 문자까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자, 폰트는 다 똑같으니까 전체 선택해서 도둠 18포인트를 해줄게요. 도둠체 18포인트 이렇게까지만 해주고, 자, 블럭 선택을 해지하고 글씨 부분만 다시 선택해서 자, 단축키 Alt L 누르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게 기억이 나지 않으면 서식의 글자 모양 해도 됩니다. 근데 단축키 쓰는 거를 다시 말하지만 권장드려요. 글자 색깔은 흰색에 음연색은 파란색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또 다른 거 없었죠? 설정 해주면 완성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거 여기 좀 목차 번호 개요 표현하는 거. 자, 이 표현은 블럭 설정하면 안 돼요. 블럭 설정하지 않고 반드시 목차를 적용할 요 글씨들 첫 글자 앞에 커서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서식 메뉴에 개요라는 아이콘 아래에 있는 자세히 버튼 눌러서 개요 번호 모양, 맨 아래는 개요 번호 모양을 따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여기 기존에 있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사용자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1수준이 무슨 뜻이냐면 가, 나, 요 첫 번째 요게 1수준이고요. 그 첫 번째 타이틀 아래에 부가 설명되어 있는 문장들이 2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설정해 볼게요. 자, 1수준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먼저 번호 모양 바꿔야겠죠? 가나다 순이네요. 가나다로 되어 있고, 자, 너비 볼게요. 1수준 20포인트 오른쪽 정렬, 2수준은 30포인트 오른쪽 정렬, 줄간격은 180%네요. 줄간격은 별도로 설정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코가 막혀서. 자, 너비 20포인트 넣어주고, 정렬 오른쪽 넣어줄게요. 그리고 2수준 가서 2수준을 따로 눌러서 또 설정해 줘야겠죠? 동그라미 가네요. 동그라미가 너비 30이었죠? 여전히 오른쪽 정렬 기준이고요. 자, 이렇게 해주고, 설정, 또 설정 누르면, 다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커서가 있던 첫 줄만 됐어요. 네, 당연합니다. 아랫줄은 블럭 설정해서 수준 내리기 해줄 거예요. 수준 내리기는 역시 서식 메뉴에 가장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끝에 보면 수준 증가, 수준 감소 있는데 그 중에 수준 감소 눌러주면 드레스가 되면서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라 이렇게 나오죠? 자, 눈치껏. 자, 그럼 한 번 더 수준 내리기를 요 두 줄씩 해주면 되겠죠? 자, 그죠? 이렇게 해서 계속 수준을 내려주기를 통해서 글씨 모양을 잡아줄게요. 그리고 아까 있었던 거 뭐였나요? 줄 간격 있었죠? 전체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문단 모양에 들어가면 간격, 줄 간격이 있습니다. 줄 간격을 몇 퍼센트? 180% 이렇게 설정해주면 완벽하게 완료입니다. 자, 두 번째 서울자전거도 해줄게요. 요거 앞에 복사해서 가져갈게요. 가져가고 얘도 아마 18포인트, 도둠 18포인트겠죠. 기울임 있고 강조점 있네요. 해볼게요. 도둠체 18포인트 기울이기 있죠? 굵게 오른쪽 여기 기울이기 이탈리 기울이기 있죠? 기울이기 넣고 자, 강조점 넣어줄게요. 강조점은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서울과 축질점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선택해서 해줘야 돼요. 서울 블록 설정하고 왼손으로 Alt키 누른 상태로 키보드 L키 Alt L 누르거나 서식의 글자 모양 찾아가거나 네, 다시 말하지만 단축키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자, 글자 모양 들어가서 기본이 아닌 확장 탭에 아래 기타에 보면 강조점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이 안 되어 있지만 갈매기 모양 V자 하나 둘 셋 위에서 네 번째나 네 번째 선택해주고 설정하면 강조점이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 반복이죠. 자, 강조점 들어가서 V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설정하기 위해서 글씨만 입력했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에 있는 거 요 셀을 합쳐줄게요. 비고 부분에 보면 비고 아래에 두 칸 그리고 두 칸씩 합쳐져 있죠. 셀을 합치는 거는 이제 셀 블럭 설정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설정해 준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합치기 해도 되지만 키보드를 이것도 외우세요. 키보드 M입니다. M 머지 의 약자죠. M 그리고 M 머지 키 M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줄에도 쭉 이렇게 머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글씨가 표 칸의 폭보다 이 표현하는 글씨 수가 많으면 이렇게 두 줄로 되는데 이거 조정해 줄게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먼저 셀을 한 줄씩 한 열을 쭉 선택해 주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 방향키 왼쪽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 칸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여기도 가서 조정해 줄게요. 그리고 컨트롤 키 눌러서 조정을 하면 표 전체 길이가 줄어들죠. 근데 왼쪽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방향키를 눌러보면 전체 표 길이는 유지된 상태에서 가운데 폭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Shift가 더 유용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고, 자, 주요 내용도 요만큼만 불러 설정해서 Shift 키 누른 상태로 오른쪽으로 눌러줄게요. 비고를 좀 줄여주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한 줄 표현 될 때까지, 자, 이렇게 되면 완료가 됐네요. 자, 이제 한 줄씩 표현됐죠? 자, 비고 내용 넣어줄게요. 위에는 오전, 아래는 오후. 이렇게 주고, 자, 정렬해줘야겠죠. 자, 전체 먼저 중앙정렬, 전체 선택해서 중앙정렬 한 번에 해주고, 자, 글씨 폰트 볼게요. 자, 표 전체 글꼴은 굴림 10포인트 가운데 하래요. 저 굴림. 굴림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폰트 크기는 10포인트로 되어 있네요. 그죠? 아, 폰트를 바꾸니까 조금 더 늘려야겠다. 그죠? 이 부분 Shift 키 누른 상태로 자, 이렇게 정렬해 줄게요. 그 높이도 너무 좀 다닥다닥 붙었다. 그죠? 출력 형태처럼 보이게 조금 높이를 내려줄게요. 아, 높이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방향키 아래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정렬을 끝났고 폰트 끝났고 그죠? 자, 그라데이션 넣어주면 되겠다. 그라데이션 위쪽 첫 번째 줄만 선택하고 키보드 L 앞전에 표 그릴 때 설명했죠? 그냥 단축키 L입니다. 자, 배경에 가서 색이 아니라 그라데이션 선택해 주세요. 그라데이션 선택하고 보자. 그라데이션 가로 수평 시작색 노랑 끝색 흰색 돼 있죠? 자, 가로 수평 시작색 노란색 끝색 흰색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두리 넣어줄게요. 자, 표에 좀 특이하게 가장 왼쪽, 가장 오른쪽 끝에 테두리가 없죠? 테두리 없애기 하고 가장 아래쪽과 위쪽 그 구분선 아래쪽 선을 이중실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먼저 전체 선택, 키보드 L키. 자, 테두리 없음, 뭐가 가장 오른쪽 왼쪽 끝선은 없음 했고, 다시 L키 눌러서 이중 실선 선택하고 가장 위쪽 선, 가장 아래쪽 선 이렇게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구분 첫 줄만 선택해서 다시 L키 눌러서 이중 실선 아래쪽 선이죠. 선택된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테두리까지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거 서울 축제 바꿔줘야겠죠. 글꼴 궁서 24포인트 진하게 장평 오른쪽 정렬 오케이. 자, 먼저 궁서 24포인트 잘못했네요. 궁서 24포인트 진하게 오른쪽 정렬 해주시고, 자, Alt T 눌러서 여기 Alt T가 아니네요. 장평이니까 글씨죠. Alt L 눌러서 기본에서 장평을 105로 설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남았다. 그죠? 자, 서울축제의 축자 끝에 커서 놓고 뭐가 남았나요? 쪽번호 매기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숫자네요. 4로 시작하게. 자, 커서 위치 중요해요. 축자 뒤에 있어야 됩니다. 아, 그리고 표도 좀 바꿔줄게요. 여기 글씨 끝에 오도록 전체 크기를 늘려줄게요. 이렇게 글씨 끝에 딱 맞춰서 올 수 있도록 이왕이면 예쁘게 맞춰주세요. 자, 그리고 축제 놓고, 자, 쪽에 있죠. 쪽 번호 매기기에서, 쪽 번호 오른쪽 아래죠. 그리고 번호 모양은 동그라미 숫자였고요. 줄표 빼고, 시작 번호는 4. 이렇게 하면, 넣기 하면 되겠죠. 자, 이러면, 좀 다 최종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위에 도형에서 우리 요, 로고 눌렀을 때 하이퍼링크 넣기로 했죠. 여기 하이퍼링크 넣어볼게요. 자, 책갈피 만들었으니까. 자, 여기서 파일이 아니라 한글 문서에서 현재 문서에서 자전거라고 되어 있는 책갈피로 가거라 하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같이 실습을 하면서 수업 시간에 듣고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본 영상을 반복해서 그 부분만 스킵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타자는 다시 말하지만 한글은 타자 속도가 느리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단문 기준 최소 200타, 권장은 300타입니다. 그래서 우리 타자 사이트 있죠? 연습하는 사이트. 그 사이트에서 단문 200타 이상 나올 수 있도록 반드시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풀이는 전략적으로 맨 마지막 문제를 먼저 풀고 그리고 역순으로 이렇게 풀어 나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번 문제 못 풀겠다. 그래도 적어도 표라도 입력을 하시면 부분 점수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전략적으로 하십시오. 타이핑이 좀 느린 친구들은 1번 문제는 넘어가도 됩니다. 넘어가고 대신 그림이나 도형, 수식 입력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게 좋겠죠. 이 시험을 통과하는 데는 200점이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 페이지가 배점이 200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잘했다 그러면 일단 시험은 통과인데 그래도 이제 실수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도형이나 수식 입력 이런 거 빨리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표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해주시면 자, 합격은 안정선에 들 것이고요. 그리고 좀 타이핑 속도가 빠른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은 빠짐없이 입력을 해서 A등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